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8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1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3항은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산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말 나왔습니다.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보충하거나 결합하면 당연히 법규 명령이 된다겠죠. 그래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14번 한번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3항은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산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여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보충과 결합. 보충하고 결합하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죠. 그죠? 넘어갑니다.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31조 2항과 1호, 2호, 6호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1조, 운수사업법 11조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하는 절차와 인가기준, 이걸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을 할 것이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15번 문제는 판례로 확정된 거거든요. 판례. 왜냐하면 시행규칙 31조 2항. 시행규칙 31조 2항은 사업법 11조 4항의 위임에 따라서, 위임에 따랐다면 사업법 11조와 규정과 이 11조 규정에 위임이거든요. 위임이는 권한을 위임된 거잖아요. 원래 권한에서 위임된 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보충과 결합 인정해서, 보충과 결합을 인정해서
본다? 법규명령으로 본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16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자, 같은 법 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불용으로 되어 있으나, 자, 형식은 불용, 규칙은 불용이죠.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에 나온 별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 나온 별표,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 판례는 시행령까지만, 시행령에 나온 별표는 판례는 뭐다? 법규명령이다.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는 뭐다?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판례는 규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 불령에 나온 별표는 같은 법 58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은 불용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 내부 기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판례 부분이죠. 판례처럼 자, 시행령에 나온 별표는 법규명령이고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는 행정규칙이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 많다.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 많다. 시행령에 나온 별표는 법규명령이지만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는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18번부터 볼게요. 주택건설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별표, 뭐죠? 법규명령. 바로 나오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더하기 별표는 뭐? 시행령은 법규명령. 자, 한번 18번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터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불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조직 내부의
있는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뭐에 해당한다?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행령 더하기는 별표는 법규명령이다. 시행규칙 더하기 별표는 행정규칙이다.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17번 국세청장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국세청장의 훈령은 밑에 직원을 가리키는 거죠. 같은 기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지시하기 위해서 내린 게 훈령이죠. 재산의 모든 세금을 어떻게 하는 사무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한다. 그러면 결합한다. 그래서 뭐다? 법규명령이다.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 대외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내용 쭉 정리하고 마칠게요. 형식에 따라서는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이 있다. 관련 판례로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259호로 개정되기 전에 31조 2항 1호, 2호, 6호는 이 시행규칙은 위임된 거죠. 그죠? 결합적이고 보충적 규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뭐다? 법규명령이다. 앞서 했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법 시행령. 시행령의 별표는 뭐다?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답이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7조 2항의 위임 규정의 투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 영임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같은 처분 기준은 행정청이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의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다음 상위 법률이나 법규 명령 규정과 결합하여 보충하는 법규 명령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다. 자, 규정 결합 보충은 법규 명령이다. 석유사업법과 같은 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한 그 법령,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다음,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의 3항이 근거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바 있는데 그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실질적으로 뭐다?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은 고시 등의 형식으로 법규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허용된다. 위임, 보충, 결합, 법규명령이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정보 공개 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